어떤 엔제를 풀었을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입문형 엔제로 써도 좋은 문제집일 것 같아. 아니 근데 엔제가 막 그렇게 입문용이라고 할 정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승민입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제 육모 풀이 영상을 봐주셨는데 오늘은 육모 이후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저의 친한 동기분 이승현님을 모셔왔습니다. 다들 이제 육모까지 본 지금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뭐 강의를 더 들어야 되나, 엔제를 더 풀어야 되나, 실무를 이제 풀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시기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각 종류별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 사실 작년까지 우리는 수능판에 있었잖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육모 이후에 수학 공부를 조금 어떤 식으로 했어? 난 수시를 챙기다 보니까 육모부터 기말고사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수능 수학에 매진을 하기보다는 이제 엔제와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양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딱 1시간 정도 감 유지를 목적으로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기말고사 이후부터는 방학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양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딱 방학이 돌입되면 그때부터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해서 그 전까지 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실제로 30문제짜리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고 다양한 엔제를 풀면서 감을 다시 복기를 했던 것 같아. 아까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전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여름방학이 되고 나서 학원에서 개강하는 실무 응시반을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 그래도 실전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푸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할수록 실전에서 더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름방학부터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한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모의고사를 풀었고 구모 이후부터 수능 전까지는 일주일에 4, 5개 정도를 풀면서 계속해서 감 유지랑 그리고 실력 향상을 도모했던 것 같아. 우리가 그랬듯이 지금 많은 수험생들도 엔제랑 실무를 풀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나오는 엔제랑 실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내는 것보다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또 중요하잖아. 그치, 최근에는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 시기와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정확한 컨텐츠를 푸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너는 시기별로 어떤 컨텐츠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어? 나는 이제 여름방학이랑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엔제 위주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아무래도 엔제는 자신의 부족한 단원의 부분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미적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연속, 미분 가능성과 같은 특정 파트의 주제들이 여러 개 몰려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 부족한 부분에 개념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엔제 같은 경우에서는 한 테마에 모든 단원의 문제들이 다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 테마별로 각각의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매일매일 모든 단원의 문제들을 골고루 풀면서 전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 학습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나는 수학 공부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접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조금 잘못될 수 있는 수학 공부 방법이 기출문제만 계속 푼다던가 아니면 풀었던 문제들을 틀렸다고 해가지고 막 오답노트를 정리하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지 라는 그런 특수한 문제들을 가지고 되게 여러 번 본다던가 하는 것들은 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엔제 같은 거를 이제 1시간에 최소 10문제 이상을 풀 수 있는 그런 고른 난이도가 섞여 있는 문제집을 풀어야지 어느 정도 문제 수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함으로써 수학 실력이 조금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나도 양치기가 중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선별해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를 선택할 때에는 5문제가 있을 때 적어도 3문제 정도는 바로 안 풀리는 문제집을 선택해야지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대부분의 엔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원에 그리고 특정 개념에 대해서 치중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평가원이랑은 살짝 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다양한 개념을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원 문제도 꼭 같이 병행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나는 실무를 푸는 목적이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첫 번째는 전 범위에 대한 수학 공부를 한다. 실무라는 거의 특징은 이제 30문제 모든 범위가 하나씩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 물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그런 난이도가 다양하고 실제 범위가 다양하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다 끝냈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한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 실무를 딱 풀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기가 공부한 거를 다 한 번씩 건드려 볼 수가 있는 거지. 전 범위에 대해서 부족한 개념을
너가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실전성에 대한 부분이야. 실제로 이제 100분이라는 시간을 재보고 뭐 OMR 마킹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운영과 최대한 비슷하게 뭐 내가 몇 분 안에 어디까지 풀고 또 몇 분부터 검토를 하겠다. 계산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하고 뭐 이런 것들 실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크게 목적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실전에서라면 어떻게 풀었을지 그냥 그런 것들 자기의 풀이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차원인 거지. 나는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수록 그래도 현장에서 우리의 원래 실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 것인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이 만약 남는다면 검토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와 같은 운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엔제랑 실무를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엔제를 풀었을까? 어떤 걸 풀었어? 나는 일단은 이해원 엔젤을 먼저 소개해 보고 싶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해원 엔젤은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루에 모든 단원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테마가 수록되어 있는 엔제야. 그래서 특히 공부하기가 좋게 한 데이에 7문제 정도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 단원들을 다 풀어볼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나도 풀어봐가지고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건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7개 정도가 들어있잖아.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문제들의 난이도가 조금 달랐거든. 마지막 문제까지 가면 꽤나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들어있고 앞쪽에는 그래도 좀 풀만한 쉬운 문제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1시간 안에 적정량의 문제를 확보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들도 충분히 건들 수 있는 그런 엔제라고 생각을 해. 맞아. 이게 입문형 엔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중상위권 친구들이 실력을 높이는 목표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엔제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문제집은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께서 하시는 드릴 엔제야. 이 드릴 엔제는 아무래도 많은 수강생들이 현우진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때문에 인강과 병행하여서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문제 수가 다소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문제마다 다 퀄리티가 높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우진 선생님의 풀커리를 따라가면서 풀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 주변에 워낙 이제 인강 같은 거 패스 있으면 현우진 쌤 수업은 한 번씩 다 들어보거나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경우는 진짜 많기 때문에 주변에 푸는 애들은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 이거는 상대적으로 입문형 엔제로 써도 좋은 문제집일 것 같아. 아니 근데 엔제가 막 그렇게 입문용이라고 할 정도야? 그러니까 그게 막 엄청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뉴런이라는 개념 강좌를 듣고서 딱 하면 보통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해. 다음으로 소개해줄 문제집은 설마지 엔제야. 설마지 엔제는 각 단원별로 난이도 하부터 상까지 골고루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풀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좋은 것 같아. 특히 표지가 진짜 예쁜데 한번 볼래? 진짜 예쁘지 않아? 오, 딱 봤을 때 풀고 싶은 마음이 뭔가 조금 생기긴 하네. 그렇지. 그래서 약간 책장에 꽂히면 그래도 좀 좋은 문제집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문제집이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팀에서 만든 문제집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교육과정에 잘 맞춰진 문제들이고 그리고 해설도 되게 가독성이 높아서 혼자 공부하기 좋았던 문제집인 것 같아. 좀 자습용 교재로 추천하는 거지 그럼? 그렇지. 아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럼 승인이 혹시 좀 표지가 이쁜 교재들을 좋아하는 건가? 나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 그럼 또 추천해줄 그런 비슷한 교재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지인선 엔제 문제집도 좀 표지가 예뻤던 것 같아.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창의적인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 흔히 약간 사교육에서 많이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라 이제 그 출제진들이 이제 좀 독창적인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각 단원별로 문제들을 배치했던 게 인상 깊었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살짝 난이도는 조금 높을 수 있지만 한 1, 2등급 친구들이 이제 다른 엔제들을 많이 풀었을 때 추가로 문제를 풀기 좋다고 생각을 해. 이제 방금까지는 내가 풀었던 엔제들을 소개했는데 그럼 너는 뭘 풀었어? 나는 이제 주로 이제 풀었던 게 현역때 강기원 쌤 어싸를 진짜 많이 풀었거든. 이제 강기원 쌤 어싸 풀어봐서 알잖아. 맞아. 워낙 좋은 문제들이 많고 그리고 매주 이제 주간지 형태로 지급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럽지 않은 양이 딱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어. 맞아. 딱 일주일 동안 한 90에서 100문제 정도 푸는 거는 딱 적당한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런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해설지를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시거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획서를 작성하신다는 거는 선생님의 수업과 딱히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게 난 또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뭔가 해설 강의를 뭔가 글로 옮겨 적은 것 같은 느낌. 그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조금 문자로나마 이제 잘 담아 놓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는 볼텍스랑 쇼컷
이라는 이제 교재들을 또 많이 풀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볼텍스랑 쇼컷은 다 창작 문제들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 뭐 기출 문제가 들어있고 나머지 붙어있고 막 이런 식이 아니라 다 새로운 문제들만 들어있는 건데, 기출과는 다른 발상들이 들어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새로운 문제풀이 논리들도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난이도가 적당히 높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또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는데 딱 좋은 문제집인 것 같아. 딱 여름방학에 풀기 좋을 듯한 문제집일 것 같아. 그리고 볼텍스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풀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서 꽤 오랫동안 다른 뭐 과제물이나 다른 주간지나 뭐 다른 엔제랑 병행하기에 좋은 문제집인 것 같아. 나는 딱히 실물을 막 가리질 않았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이제 어떤 게 어디서 나온 건지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구분을 아예 못했어. 이게 뭐 평가원 시험이라고 해도 나는 딱히 구분을 못했을 것 같고 가리지 않고 풀었던 것 같아. 특히 나는 이제 재종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중에서 뭐 특히 내가 다녔던 학원에서 서바이벌 모의고사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 하나가 조금 기억에 남아. 이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매주 1개 그리고 막판에는 2개씩 제공이 되는데 매주 조금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 편이야. 사실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면 각 연구소별로 이제 만든 실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이제 난이도가 높다, 어떤 데는 난이도 낮다 막 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잖아. 맞아. 어떤 건 좀 많이 어렵다고 소문이 나긴 하더라고. 그치? 매번 어렵게만 나오고 매번 쉽게만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좀 대체로 쉽긴 했던 것 같아. 그치만 이제 중간중간 꽤 어려운 그런 회차들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제작 팀의 모의고사만 풀면 어떤 난이도의 단조로움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조금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회차도 많다라는 것들이 조금 장점인 것 같다. 내가 알기로는 굳이 학원을 안 다녀도 그냥 따로 사서 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럼 그냥 다른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치? 모의고사야. 뭐 접근성도 꽤 괜찮아진 것 같다. 너는 이제 그럼 뭘 풀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푸는 모의고사를 나도 따라서 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현우진 선생님의 모의고사인 킬링캠프도 나도 따라서 풀었었어. 이 모의고사는 각 시즌별 6회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문제로 모래주머니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현우진 선생님이라는 검증된 선생님이 이제 검수를 하시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문제들과 조금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그리고 추가로 더 풀었던 문제에는 예원 모의고사도 함께 풀었던 것 같아. 이 모의고사도 아까 너가 소개했던 서바이벌 모의고사처럼 다양한 회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서바이벌보다는 가끔은 조금 더 어렵거나 아니면 가끔은 좀 더 쉽게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강케이라는 것도 조금 더 풀긴 했거든. 사실 나는 강케이가 서바에 비해서 난이도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했어. 뭐 어려운 문제들이 좀 더 포함이 돼 있고 그런 점에서는 아까 얘기한 모래주머니 효과는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모의고사야. 그치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험지라는 게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잖아. 이제 보통 6모, 9모를 보고 나면 트렌드라는 게 생겨서 수능 때도 이럴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가 생기는데 맞아. 그래도 우리 둘 다 나름 실력이 괜찮은 편인데도 가끔씩은 좀 모의고사가 너무 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작년에 내가 이혜원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는 내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모의고사를 80분 안쪽으로는 푸는 편이었는데 몇몇 모의고사들은 100분을 써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종종 존재하더라고. 맞아. 나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랑 관계없이 막 한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라고 낸 건지 막 그런 거 전혀 이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모의고사들도 좀 있었거든. 근데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뭐 엔제랑 실무 추천도 해봤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기간별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얘기도 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공부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 맞아. 그럼 너가 혹시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 이제 상위권 학생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남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조금 난이도가 엄청 높지 않은 무난하게 맞춰낼 수 있는 실력을 가졌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남들은 대부분 틀리는 문제를 맞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킬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맞히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 난이도가 높은 22번이나 30번 문제로 나오는 주제들이 있잖아.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 부분들의 엔제를 집중적으로 풀면서 어떤 한 테마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너무 22번, 30번과 같은 킬러 문제들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가끔씩은 너무 사설틱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에 조금 절망할 수 있는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 적당한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력 향상을 도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려운 부분들, 내가 조금 약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채워주면서 그 실무의 장점이라고 했던 전범위 공부잖아. 실무들을 조금 적당히 많이 풀어주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제 중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과 다르게 남들이 다 맞힌 문제도 조금씩 틀리고 남들이 틀리는 문제는 같이 틀리고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그런 성적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는 현상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산 능력의 향상이나 그런 문제풀이에 대한 조금 확실한 체계가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가 계속 얘기했던 양측이라는 게 가장 필요한 이 성적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맞아. 나도 아까 소개했던 엔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야 하는 실력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엔제랑 그리고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다 보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위권이라고 하면 개념에 대한 정리가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일단 빨리 강의를 들어야겠지. 강의를 들어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맞아. 근데 수학은 이제 개념이랑 문제풀이가 살짝 다른 느낌이 있어. 그래서 너무 개념에만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문제를 직접 풀면서 오히려 문제로서 우리가 부족했던 개념을 역으로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개념 공부를 잘 해놓고 어느 정도 계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문제를 당연히 많이 풀면서 당연히 이제 그 이상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다면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엔제보다는 기출문제를 우선시 학습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이제 육모가 끝났고 아직도 수능까지 기간이 또 남아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적절히 잘 하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 화이팅입니다.